형님, 밭에 있는 그 포도나무가 형님 노후자금 다 빨아먹는 괴물이 됐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한 송이에 5만 원 하던 포도계의 에르메스, 샤인머스켓 기억하시죠? 백화점 선물 코너 가면 제일 비싼 자리에 떡하니 놓여 있고 명절 때 귀한 분한테 보내는 최고급 선물이었잖아요. 근데 형님, 요즘 마트 가보셨습니까? 한 송이에 4,000원, 5,000원에 나옵니다. 심지어 마감 세일 때는 세 송이 담긴 한 박스가 10,000원에도 안 팔려요. 예전에 한 송이 먹을 돈으로 지금 박스떼기로 사 먹는 세상이 왔어요. 10만 원 하던 게 10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전통시장 가면 캠벨이랑 거봉보다 싸게 팔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들 돈 벌었다는 소리 듣고 묘목 사서 밭에 심으신 형님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계시죠? 빚내서 비닐하우스 지으신 분들, 밤잠 못 이루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 안 보시면요, 제2의 샤인머스켓 사태 때 형님 재산 또 날아갑니다. 왜 망했는지, 앞으로 뭘 조심해야 하는지 뼈 아프지만 진짜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기억나세요? 그때가 샤인머스켓의 전성기였습니다. 백화점 과일 코너 가면 2kg 한 박스에 10만 원 넘게 받았어요. 비싸도 너무 비쌌죠. 근데 그게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왜요? SNS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샤인머스켓 인증샷 올리는 게 유행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먹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 댓글에 부러워 죽겠다, 나도 먹고 싶다,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도 최고였던 거예요. 형님이 샤인머스켓 선물하면 받는 사람이 감동하는 거죠. 농민들은 어땠겠어요? 꿈의 작물이었습니다. 심기만 하면 돈 된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졌어요. 한 평에서 수십만 원씩 벌어들인다, 캠벨이나 거봉, 농사 지으면 바보다, 이런 얘기가 농촌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묘목 장사하는 분들도 신이 났죠. 한 그루에 3만 원, 4만 원씩 받아도 사람들이 줄 서서 샀어요. 그때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요. 묘목 구하려고 1년씩 예약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의 포도밭이 샤인머스켓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경북, 충북, 전남, 경남 가리지 않고 너도 나도 샤인머스켓을 심었습니다. 캠벨 농사 30년 지으시던 분이 밭을 갈아엎었어요. 거봉 농사로 먹고 살던 분도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왜요? 샤인머스켓이 돈이 되니까요. 비닐하우스까지 새로 지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빚을 내서 시설 투자를 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금방 뽑는다, 2년만 버티면 대박 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2026년 현재 상황을 보시죠. 마트 가면 샤인머스켓 한 송이에 4,000원, 5,000원에 나옵니다. 전통시장 가면 떨이로 세 송이에 10,000원에도 안 팔려서 상인 아저씨가 한숨만 쉬고 계세요. 전통시장은 더 심합니다. 캠벨이 한 송이 4,000원인데 샤인머스켓이 5,000원이면 누가 샤인머스켓 사겠어요? 거봉이 더 비싼 웃지 못할 상황도 생겼습니다. 거봉은 적당히 나오니까 가격이 유지되는데 샤인머스켓은 너무 많이 나와서 거봉보다 싸게 팔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들, 3년 천하였습니다. 딱 3년 동안만 돈 벌고 끝났어요. 도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 품질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샤인머스켓이 왜 비쌌는지 아세요? 맛있으니까요. 달고, 씨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산 겁니다. 당도가 18브릭스 넘게 나오는 진짜 샤인머스켓은 설탕보다 달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 된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기술도 없이 막 심은 겁니다. 묘목 사다가 땅에 꽂고 물 주고 비료 주면 알아서 자라는 줄 알았어요. 농사가 그렇게 쉽습니까? 샤인머스켓은 까다로운 품종이에요. 온도 관리, 습도 관리, 적과 작업, 병충해 관리,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야 제대로 된 포도가 나오는데요. 그냥 대충 키운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은행 이자는 다가오지, 기름값은 오르지, 빚 갚으려고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팔아서 한 푼이라도 챙겨야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덜 익은 포도를 따신 겁니다. 당도가 올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말이죠. 비료도 많이 줬습니다. 비료 많이 주면 포도알이 크게 자라거든요. 크면 무게가 나가니까 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키운 포도는 당도가 떨어집니다. 물 먹인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시장에 12브릭스, 13브릭스짜리 밍밍한 샤인머스켓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겉모습은 샤인머스켓인데 맛은 영 아니었던 거죠. 소비자들이 바보입니까? 한번 속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댓글 보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껍질은 질기고 맛은 맹탕이다. 캠벨이 훨씬 낫다. 다시는 안 사 먹는다. 형님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힘듭니다. 소비자가 등을 돌리는 순간 그 농산물은 끝난 겁니다. 아무리 나중에 좋은 샤인머스켓이 나와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미 한번 당했으니까요. 정부도 뒤늦게 손을 썼습니다. 2024년부터 저품질 샤인머스켓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당도 표시제 의무화도 시작했고요. 왜 그랬겠어요? 해외에까지 짝퉁 샤인머스켓이 나가서 한국산 전체 이미지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일본한테 엄청 욕먹었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샤인머스켓 품종 줬는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망쳐놓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한국은 뭘 해도 엉망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지금 정말 열심히 품질 관리해서 맛있는 샤인머스켓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억울하세요. 본인은 당도 18브릭스 이상 나오는 진짜 좋은 포도 키웠는데 시장에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같이 가격이 후려쳐지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속 터집니다. 멀쩡한 분들까지 피해 보시는 거 보면 제 가슴이 다 아파요. 두 번째 이유, 공급이 폭발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농업의 고질병이 뭐냐면요. 쏠림 현상입니다. 고추값 오르면 다 같이 고추 심어요. 그러면 이듬해에 고추가 남아돌아서 값이 폭락하죠. 배추도 마찬가지고 양파도 마찬가지고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망합니다. 샤인머스켓도 똑같았어요. 옆집 김씨가 돈 번다고 하니까 나도 심는 거예요. 옆 동네에서 대박 났다고 하니까 우리 동네도 심는 거예요. 다 같이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망하죠. 재배 면적이 미친 듯이 늘어났습니다. 불과 5년도 안 돼서 전체 포도밭의 40% 이상이 샤인머스켓이 됐어요. 캠벨, 거봉밭 다 갈아엎고 샤인머스켓 심은 겁니다. 형님들, 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먹는 포도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이 2배, 3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폭락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더 가관인 게 뭐냐면요. 농협이나 정부에서 경고를 했어요. 더 이상 샤인머스켓 심지 마십시오. 공급, 과잉입니다.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냐고요? 남들 돈 버는 게 보이니까요.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차라도 타자. 나만 빼고 다 돈 벌 순 없다. 이런 심리로 계속 심은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정부는 우리가 경고했다고 하고 농민들은 정부가 막았어야 했다고 하고 묘목 장사는 나는 그냥 팔기만 했다고 하고 형님들, 유행 좇는 농사는 절대 답이 아닙니다. 남들 다 할 때 따라 들어가면 100% 망합니다. 이게 농사의 진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도 돈 버는 사람은 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진짜 농사꾼들은 살아남았어요. 품질에 타협 안 한 분들, 브랜드화에 성공한 분들은 지금도 잘 나가세요. 경북 어느 지역에 가면 샤인머스켓 장목반이 있는데요. 거기는 철저하게 등급을 매깁니다. 당도 18브릭스 안 나오면 출하를 안 시켜요. 알 크기도 규격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상처 있거나 모양 이상하면 다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만 찾아요. 조금 비싸도 믿고 사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계속 사는 겁니다. 일본 얘기 좀 해볼게요. 일본은 과일 강국 아닙니까? 일본도 샤인머스켓 많이 재배해요.
근데 일본은 철저한 등급제로 명품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슈퍼에 가면 똑같은 샤인머스켓인데 가격이 다 달라요. 특등급은 엄청 비싸고 1등급은 조금 싸고 2등급은 더 싸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기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개나 소나 다 샤인머스켓이라고 내놓으니까 소비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맛있는 건지 어떤 게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아예 안 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양 늘리지 말고 진짜 맛있는 포도만 골라내야 합니다. 형님, 비상품은 과감하게 폐기하세요. 아깝다고 시장에 내놓으면 전체 가격만 떨어뜨립니다. 혼자 손해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좀 적게 팔더라도 품질 좋은 것만 내놓으면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는 맛있으면 비싸도 삽니다. 근데 맛없으면 공짜도 안 가져가요. 그리고 브랜드를 만드세요. 내 이름 걸고 우리 동네 이름 걸고 품질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골이 생깁니다. 단골 생기면 유통업자 거치지 않고 직거래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진을 더 남길 수 있죠. 요즘은 인터넷이 좋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려서 직접 판매하세요. 젊은 자식들, 손주들한테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형님들, 이제 농사도 마케팅입니다. 그냥 키워서 농협에 넘기면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 상품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어떻게 소비자한테 직접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를 대비하는 얘기예요. 샤인머스켓은 끝났습니다. 이미 망한 작물이에요. 그런데 형님들, 제2의 샤인머스켓이 또 나올 겁니다. 벌써 나오고 있어요. 요즘 뭐가 뜬다고 합니까? 마이아트라고 하트 모양 포도, 빨간 맛, 홍주 시들리스, BK 시들리스 이런 신품종 포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묘목 장사들이 또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심으면 대박 난다. 샤인머스켓보다 더 비싸다. 지금 안 심으면 후회한다. 형님들, 속지 마세요. 샤인머스켓 때 뭘 배웠습니까? 이거 심으면 대박 난다는 말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블루베리 대박 난다고 난리였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값 폭락해서 농민들 울고 있잖아요. 아로니아도 그랬어요. 건강에 좋다, 항산화 식품이다. 이러면서 엄청 심었는데 지금은 먹는 사람도 없고 팔리지도 않아요. 오디도 마찬가지고 복분자도 비슷하고 맨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묘목 장사만 돈 벌고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는 겁니다. 형님들,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돈을 벌어요. 남들 다 할 때는 빠져나올 때입니다. 이게 투자의 정석이에요. 새로운 품종 나왔다고 무작정 심지 마세요. 먼저 공부하세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재배 기술이 있는가? 판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규모예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마세요. 시험 삼아 조금만 심어보고 잘 되면 그때 늘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몇 천만 원, 몇억 투자하면 망했을 때 회복이 안 돼요. 특히 빚내서 농사 짓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은행 대출 받아서 시설 투자하고 묘목 사고 그러면 나중에 망했을 때 빚만 남아요. 노후 자금까지 다 날리는 겁니다. 형님들, 농사는 도박이 아닙니다. 한 방에 대박 나려고 하면 안 돼요. 꾸준히, 안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미 샤인머스켓밭 보면서 한숨 쉰 계시는 형님들 계시죠? 제가 위로의 말씀 드릴게요. 비료 막 주고 덜 익은 거 딴 거 솔직히 형님들이 몰라서 그러셨습니까? 은행 이자는 다가오지. 기름값은 오르지. 빨리 팔아서 한 푼이라도 챙겨야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따신 거잖아요. 그 절박한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정부도 책임 있고 유통업자들도 책임 있고 묘목 장사들도 책임 있어요. 형님은 그 분위기에 휩쓸린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누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다들 앞으로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샤인머스켓 밭이 있다면요. 품질 관리 철저히 하세요. 당도 낮은 포도는 과감하게 솎아내고 정말 맛있는 것만 시장에 내놓으세요. 그러면 조금씩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판로를 다각화하세요. 농협에만 맡기지 말고 직거래도 해보시고 가공품도 만들어 보세요. 샤인머스켓으로 와인 만들거나 주스 만들거나 잼 만들면 또 다른 시장이 열립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평생 농사 지으면서 쌓은 그 경험과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게 자산이에요. 새로운 방법 찾으면 분명히 살 길이 있습니다. 저 정반장이 앞으로도 계속 형님들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진짜 정보, 독이 되는 가짜 정보 확실하게 걸러드릴게요. 묘목 장사들 말에 속지 않도록,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뼈 아프지만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주변에 농사 짓는 친구들, 지인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억울한 사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어떤 작물이 괜찮은지, 어떤 건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세요. 형님, 누님들 힘내십시오. 농사는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일 아닙니까? 땅을 믿고, 하늘을 믿고, 형님들의 땀과 노력을 믿으세요. 정반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챙기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